아, 이거 너무 꿀팁인데? 내가 요기요나 뱀이나 쿠팡 같은데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일단 장코치님이 진짜 프로 고수인 게 뭐냐면, 내가 배달 매장을 오픈했었잖아. 근데 계속 배달 매출이 좋았었거든. 매출이 2천 몇백만을 찍다가 갑자기 또 1,000만 원대로 막 오고 할 리가 아니야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든 내가 지금. 그래서 이분을 내가 꼭 모시고 싶었거든. 배달 장사 노하우의 끝판왕이래. 대표님 배달 왔습니다. 벌써 왔다고요? 와, 저 이거 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카페 홈즈를 만들었었고 이제 한 15개 좀 가맹 만든 다음에 저는 매각을 했죠. 대표님 브랜드 했던 거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가 방금 시켰었거든요. 또 배달 노하우 대표님 모셨는데 아직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카페 홈즈 CEO였고요. 지금은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 대상으로 배달 장사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는 장코치라고 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아, 그나저나 제가 배달 장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서 이분을 좀 섭외해달라. 이쪽 업계에서 배달 노하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장코치님이다. 그래서 이런 찐 노하우들을 탈탈 털어주십사 하고 가능하신가요? 오늘 제가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풀고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몇 층이죠? 여기 GR1층. 맞습니다. 여기는 감옥입니다. 문 잠가라! 얼른 이제 못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노하우를 풀지 않으면 못 나가요. 알겠습니다. 못 나가게 도시락 준비해라 얘들아. 본도시락으로. 좀 VIP는 본도시락, B급은 한솥도시락 요렇게 준비합니다. 그럼 제가 다 풀고 가면 A급을 먹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오늘 제가 한번 탈탈 털어서 다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바로 제가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도 졸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게 스트레스 받냐면 요즘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제가 쿠팡에서 매출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배민이 또 매출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배민은 죽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제가 조금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배민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쿠팡이츠가 요즘에 막 무료 배달 선언하면서 배민이 알뜰 배달해서 우리도 무료 배달할게 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사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막 플랫폼들이 싸우면서 박 터지고 있을 때 사실은 이런 게 사장님들한테는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마케팅비를 써서 적극적으로 막 자기들끼리 싸워주고 있으면 안 쓰던 고객들도 배달 시장으로 몰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막 플랫폼들이 높은 수수료를 내고 막 피터리오 싸우니까 우리가 죽어나요가 아니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이득을 챙길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등을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래 등에 타가 물살을 향해서 멋지게 달려보자. 고래 등에 얹어 타는 법. 아, 너무 좋아요. 새우 사장님들이 어떻게 등에 타는 몇 가지 방법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본질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뭐 고래들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객은 플랫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혜택 따라간다. 정확하네. 그쵸? 왜냐면 쿠팡에서 혜택이 제일 클 땐 쿠팡 가서 시키고 그 다음에 배민에서 혜택이 제일 클 땐 네. 배민 가서 시켜 먹고 그러면 사장님들이 일단 원칙적으로 알아야 될 건 내가 요기요나 배민이나 쿠팡 같은데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각각의 플랫폼에 동일한 혜택을 내가 세팅해 놓았는가 같은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대표님이 내가 지금 막 쿠팡은 매출이 좀 올라오는데 배민은 좀 빠지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막 나옵니다. 여기서 구독과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내 보내겠습니다. 요즘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막 봐.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 놓치고 있다는 건데 그 하나가 첫 번째는 쿠팡, 뭐 배민, 요기요 아까 제가 고객은 혜택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각각의 플랫폼에 동일한 세팅을 해 놓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각각의 플랫폼들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알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너무 중요한데 배달에서 사장님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는 게 매출이 빠졌어요. 매출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결과거든요. 매출은 결과예요. 그러면 매출이란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다못해 온라인에서 뭔가 물건을 판다는 건 내 물건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고객들이 들어와서 구경했다가 주문하고 그때 메뉴 구성 보고 주문하면 그때 제일 마지막에 객단가가 결정 지어지고 매출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은 매출이 빠졌어요, 매출이 올랐어요 이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출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단계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노출, 클릭, 주문, 객단가 중에 뭐가 빠졌는지를 알아야 이제 내가 제대로 된 뭔가를 해볼 수 있겠죠. 노출이 빠졌네. 클릭률이 떨어졌네. 주문율이 떨어졌잖아. 내 매장 객단가가 빠졌는데 요게 다 합쳐져서 매출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사장님들은 항상 나 오늘 매출 빠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점검을 해보면 매출이 아니라 오히려 객단가가 올랐는데 주문율이 뚝 떨어진 매장
매장도 있고 그래. 어떤 데는 노출이 쭉 빠진 매장도 있고 어떨 때는 클릭률이 쭉 빠진 매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매장들마다 해야 되는 전략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맛보기를 좀 풀고 자세한 건 제가 또 강의에서도 풀고. 와, 찐 고수네. 모든 게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기 전에 이 원인이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맛보기 노하우가 아니라니까. 심지어는 아직까지 저 다음 방에서 전에 나왔던 게스트 못 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야, 이제 풀어내려라. 그래서 두 번째 희생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네.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막 이제 배달을 네.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또 노하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요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완전 꿀팁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홀 장사는 들어오면 사잖아요, 고객이. 배달 장사는 일단 고객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장사를 시작한다는 건 내가 내 음식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이 있다는 건 먹여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여보려면 고객들이 찾는 메뉴를 취급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회를 팔고 있다. 네. 오프라인에서 내가 홀 장사로 회를 열심히 팔고 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배달 장사를 딱 하려고 하면 광어회, 소자, 중자, 대자, 우럭, 모둠회 이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배달에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야 홀에서야 매장이 들어가니까 메뉴를 시키는데 배달 장사에서는 일단 먹어볼 만한 메뉴를 취급해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 회를 팔고 있으면 뭐 1인 회, 혼술회 네. 같은 조금 주력 메뉴보다 가벼운 미끼 메뉴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매장이 마찬가지죠. 족발을 팔면 배달 장사할 때는 1인 족발, 미니 족발을 팔아놔야 되는 거고 내가 카페를 하고 있다면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 최소한 소금빵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취급해서 미끼 메뉴를 만들어 놓고 배달 장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주력 메뉴를 고객들 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처음 배달 장사를 시작한 사장님들은 무조건 주력 메뉴만 딱 세팅해 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데 안 먹어보지? 안 먹어보죠. 왜냐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려면 그 주력 메뉴를 먹어볼 수 있는 미끼 메뉴. 아까 도시락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족발을 팔면 족발 도시락, 보쌈을 팔면 보쌈 도시락 같은 걸 만들어놔야 고객들이 보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때 족발 시키는 게 배달 시장이다. 지금 이제 배민, 요기요, 쿠팡인데 네. 어때요? 그런 것들을 다 등록해서 잘 써야 돼요? 대표님 다 등록해 놓으셨어요? 했죠. 너무 잘하신 건데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배민, 요기요, 쿠팡, 뭐 땡겨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은행에서 만든 어플인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무조건 다 해놔야 되고 심지어 배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배민 원만 하고 있거나 가게 배달만 하고 있거나 이런 사장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다 하라고 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은 이런 플랫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혜택 따라가거든요. 내가 결국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디인가를 보는데 그런 플랫폼에 입점 안에 있으면 사실은 홀 장사로 따지면 테이블 몇 개 빼고 장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객 안 받겠다 라고 선언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일단 이건 선택이 아니다. 무조건 플랫폼별로 입점은 다 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고래가 나도 한번 움직여 볼까 할 때 내가 거기 있으면 고래 등 따라서 일단 갈 수 있는 건데 혹시 이제 사장님들이 수수료라던가 배달비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아이 마진도 안 남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입점조차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신규 고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내가 다 갖다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입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무조건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도 내가 안 하면 옆에 경쟁자가 또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부지런히 입점은 다 해놔야 된다. 이거 제 질문인데 리뷰 이벤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점점 반응이 떨어지더라고요. 리뷰 이벤트 계속 해야 돼요?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만 제가 좀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건데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리뷰 이벤트 먹튀라고 하죠. 그냥 먹기만 하고 리뷰를 안 올리는 경우라던가 그걸 좀 많죠. 그러면 업장 입장에서도 리뷰 이벤트라고 품목 제공했는데 리뷰라도 써주면 다행인데 안 써주고 너무 속상하죠. 네, 뭐 속상하죠. 근데 이게 사실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뭐 본질적인 방법은 없지만 좀 노하우들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짜로 줘서 그래요. 사장님들이 되게 놓치고 있는 게 리뷰 이벤트를 공짜로 주거든요. 내가 뭔가를 주기로 했어가 리뷰 이벤트잖아요. 네. 뭔가 주기로 했는데 줬어. 그럼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리뷰 이벤트가 안 왔어. 그럼 이제 악성 리뷰가 달리는 거고 리뷰 이벤트가 진짜로 먹히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팁은 리뷰 이벤트 품목을 팔아야 돼요. 뭔 뜻이냐면 좀 잘하고 있는 매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강남이잖아요. 강남이면 제가 숯불치킨 좀 좋아하는데 제가 실제로 강의 때도 알려드렸고 코칭 때도 알려드렸던 사장님이 닭껍질 튀김 이런 걸 팔아요. 예를 들면 원가가 2-3천 원 메뉴면 네. 8,900원, 9,900원 메뉴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50% 메뉴 할인을 넣어서 4,900원에 리뷰 이벤트 품목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메뉴를 등록해놓고 네. 과감 할인을 넣어서 1주문당 한 건만 시킬 수 있게.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원래는 9,900원 주고 내가 먹어야 되는 메뉴인데 리뷰 이벤트 참여하고 내가 50%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땡큐죠. 왜냐면 돈을 받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9,900원짜리가 4,900원에 시켰으니까 고객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50%나 싸게 먹었으니까 절약한 비용으로 다른 거 더 담아볼까? 이런 생각에서 객단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정식 등록된 메뉴를 과감하게 할인해서 리뷰 이벤트를 줄 것. 만약에 대표님이 카페시잖아요. 3,500원에 소금빵 등록해놓고 1,900원 이렇게 그냥 리뷰 이벤트 품목으로 한 주문당 한 건만 가능하다 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3,500원 주고 샀어야 될 소금빵인데 1,900원에 시키니까 1,600원만큼의 기쁨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짜로 주면 안 주면 난리고 주면 당연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리뷰 이벤트는 내가 취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특정 메뉴를 과감하게 할인 넣어서 판매하는 전략을 가야 된다. 그래야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나 PD 잘 모시고 왔다. 잘했어. 도시락 먹을 수 있나요? 아직은 아직 모르겠어요. 안 아직은 저희 쉬운 남자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제일 고민인 게 배달비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진짜 민감한 배달비. 네, 아주 예민합니다. 이거 혹시 사장님들만 보시나요? 영상을 아니면 고객 그냥 소비자들도 보나요? 아, 고객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혹시 보고 있어요? 나가라도 되나요? 보지 마! 보지 마라고! 하지 마! 이건 자영업자 사장님들만 보는 거야. 라피드 이거 썸네일 해주라. 고객은 절대 보지 마시오. 자영업자 사장님만 봅니다. 제가 좀 재밌는 문장을 두 개 말씀드릴게요. 쿠팡에서 혹시 물건 사세요? 사죠. 쿠팡에서 이제 로켓 배송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문장을 딱 두 개를 말해볼게요. 쿠팡에서 물건을 보고 결제를 하면 문 앞으로 택배가 무료로 도착한다. 이 문장은 완벽하죠? 네. 이걸 배달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배민에서 음식을 보고 주문하면 문 앞으로 배달이 무료로 도착한다. 똑같죠. 단어만 그쵸. 바꿨을 뿐인데. 근데 우리가 로켓 배송에서 물건 쿠팡으로 사면 택배비 공짜니까 너무 좋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물건에 택배비가 다 녹아 있는 건데 배송료가. 그래서 사실은 사장님들한테 배달비를 메뉴 가격에 녹일 수 있으면 배달 장사할 때는 메뉴 가격에 좀 녹이더라도 배달팁은 전략적으로 낮게 갖고 가는 게 사실은 그쵸.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사장님들은 홀 장사하는 사장님들 특히나 그냥 고가격 그대로 배달에다 파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제가 강의 때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좀 티 안 나게 메뉴 가격에 녹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방금 두 문장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배달 메뉴 가격에다가 배달 팁을 녹여서 외부로 노출되는 배달 팁은 0원으로 세팅해 놓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것도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홀을 위한 메뉴가 있고 또 배달을 위한 메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카페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샐러드라든가 샌드위치 이런 거 많이 취급하잖아요. 근데 배달에서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샐러드를 팔아볼게요. 그래요. 카페나 뭐 이런 브런치 카페에서 많이 파니까. 근데 진짜 정직하게 보통 뭐 사장님 추천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식으로 배달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팔립니다. 왜냐면 홀이랑 배달 장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닭가슴살 샐러드를 배달해서 팔고 싶다. 그러면 메뉴 이름부터 달라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말하면 굉장히 많은 배민 매장들이 메뉴 이름이 바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하는 것보다 다이어트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일단 낫고요. 왜냐면 다이어트 샐러드 검색한 사람들한테 내 메뉴가 노출되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다이어트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파는 거예요. 네네. 그냥 닭가슴살 샐러드보다 파는 것보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다이어트 샐러드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칼로리 같은 것도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이어트하고 칼로리 340칼로리 닭가슴살 샐러드 라고 파는 게 첫 번째 메뉴 이름보다 낫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식감이라던가 좀 이게 맛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다이어트 뭐 337칼로리 네. 촉촉한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식으로 팔아야 배달에서는 주문이 들어온다. 근데 요걸 이제 그럼 나는 샐러드 같은 거 안 파는데 난 뭐 닭발 파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닭발도 이거 너무 꿀팁인데 배민에 들어가면 지금 가장 많이 고객들이 검색하고 있는 인기 검색어가 떠요. 네. 근데 보통 한 10시 이후 넘어가면 그 인기 검색 1위가 뭐로 바뀌냐면 야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웃긴 건 야식은 메뉴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닭가슴살 샐러드도 다이어트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팔아야 다이어트 샐러드 검색하는 사람한테 내 메뉴가 노출돼서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닭발은 사실 언제 드시고 싶으세요? 저녁이요. 그쵸. 야식으로 땡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닭발이라 파는 게 아니라 야식 국물 닭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인기 검색어 1위가 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흔히 말해서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많이 검색하는 그 인기 검색어 1위를 내 메뉴명 앞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는 거구나. 그러면 야식이라고 검색하는 순간 내 닭발이 뜨니까. 키워드가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광고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배민에서 가장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게 이거네? 이거 내 메뉴명에다 넣을 수 있겠다 싶으면 메뉴명에 이름만 붙여도 그날 노출과 매출이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지금 다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플랫폼이 수수료도 비싸지만 광고비도 비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광고비를 사실은 쓰긴 해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갑자기 개인이 새우가 고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광고비를 쓰긴 써야 되는데 제가 쓸 때 딱 두 가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내가 광고비를 쓸 때 나는 한 개 판매당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내가 2만 원짜리 팔아서 남는 돈이 4,000원이다. 그럼 광고비 4,000원 이상 쓰면 안 돼요. 원칙이에요. 왜냐면 비용이 이익을 커버리는 순간 팔면 팔수록 적자니까. 네, 왜냐면 배달 쪽에서는 내가 2만 원 팔아서 4,000원 남는데 광고비로 4,000원 써버리면 일을 할수록 빚만 커지는 적자만 쌓이는 구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광고를 쓸 때 원칙은 많은 사장님들이 요기요나 쿠팡이나 배민에서 쿠폰도 세팅해놓고 뭐 배달팁도 할인하고 광고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광고비라 함은 배달 팁, 쿠폰, 앱 내에서 쓰는 광고비를 다 포함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사장님들이 이 개별 요소로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팁 할인 1,000원 넣어놓고 앱 광고 또 돌리고 있고 쿠폰도 세팅해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합치면 사실은 한 6,000원, 7,000원, 2만 원짜리 판매되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광고를 쓸 때는 반드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만 집행한다. 왜냐면 자신이 있잖아요. 내가 자신 있으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내 거 먹어보면 내 거 다시 시킬 거야 라는 자신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비만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배달을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하긴 해요. 근데 적자가 계속 쌓여 수익률도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만약에 내가 장사를 계속하는데 적자가 계속된다 이러면은 구조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첫 번째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객단가를 올려야 돼요. 예를 들면 도시락이라던가 양 조절이 가능한 음식이 있잖아요. 객단가를 올리는 꿀팁 중에 첫 번째인데 사장님들이 흔히 잘 모르는 게 짜장면을 시키려고 딱 들어가 봐도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요. 보통 먹을래, 곱빼기 먹을래. 그러면 고객들은 들어와서 보통 먹을까, 곱빼기 먹을까? 보통 먹어야겠다 하면 객단가가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최소한 짜장면을 팔더라도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먹을래, 곱빼기 먹을래, 고기 많은 소스만 추가할래, 아니면 둘 다 추가할래. 선택지를 4개를 줘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에서. 그러면 고객이 딱 들어와서 보통 먹을까, 곱빼기 먹을까 하다가 이제는 면만 많이 먹을까, 소스를 많이 먹을까, 아니면 전부 다 곱빼기 먹을까 해서 선택지가 4개로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 뭘 시키던 간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플러스 1,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 3,000원 넣어 놓으면 올라가겠죠. 도시락도 똑같겠죠. 뭐 예를 들면 고기 도시락이다. 고기 도시락이면 고기 양 기본으로 할래? 뭐 조금 더 먹을래? 고기 1.5배 먹을래? 고기 2배 먹을래를 첫 번째 필수 옵션에서 제시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 내가 그냥 먹을까, 곱빼기 먹을까가 아니라 고기를 얼마만큼 먹을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양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 모든 음식이 다 된다는 뜻이고 하다못해 개수 조절이 가능한 음식도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에도 소금빵 한 개 3,500원이면 3개 9,900원 줄 수 있잖아요.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한 개 3,500원, 2개 6,900원, 3개 9,900원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이제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몇 개 먹을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10,000원짜리 1,000번 보내는 것보다 내가 객단가를 자연스럽게 올려서 50,000원짜리 만든 다음에 200번 보내야 어차피 나가는 돈 똑같은데 배달비로 벌고 객단가로 벌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장코치님이 진짜 프로 고수인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심리학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옛날에 연애할 때 책으로 배워갖고 진짜 내가 썸 탄 여잔데 얘가 날 별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영화 볼래? 그랬더니 안 본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책을 보고 똑같이 했거든요. 영화 재밌는 거 하는데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시간이 돼. 언제 돼? 그것도 수요일을 찍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연애도 배울 수 있네요. 그렇죠. 결혼도 몇 명 보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배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너무 이게 고수라는 게 딱 티가 납니다. 또 이야기 노하우 좀 계속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제가 물론 노하우를 지금부터 계속 주구장창 다 풀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저기 감금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배달에 대해서 좀 사장님들한테 그냥 좀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사장님 사실 몰라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몰라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사장님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달 장사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랬죠. 저도 제가 배달 장사를 할 때는 유튜브도 보고 책도 봤지만 되게 잘못된 지식이라던가 주먹구구식의 정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모를 뿐이지 알면 배달 장사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알고 경험하고 내가 해보면 건물주 될 수 있는 것처럼 배달 장사도 똑같다. 내가 몰랐을 뿐이고 내가 팔고 있는 메뉴, 내 업종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배달 장사로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제가 마침 너무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장사는 건물주다 해서 제가 또 그러니까 배달 장사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배달 모르고 힘들어하면 장코치님 꼭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해 주신 것만큼 강의에서 훨씬 더 많은 꿀팁들을 완전 낱낱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우리 애정 시청자분들이 기운을 팍팍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장사 잘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하는데 오늘만큼은 바꾸겠습니다. 배달 잘했어!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예!